2025년 1월 24일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취임으로 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당히 불확실성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트럼프를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미국의 선거를 민주당과 공화당 대 선거로만 본다든지 또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악마화되어 있는 그런 것에 기울여서 본다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하는 우리 한국 같으면은 미군 주둔비를 거의 10여 배 이상 청구한다겠다던가, 말하자면 장사속이나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든지, 트럼프나 바이든이 똑같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똑같이 미국 국익을 대표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든지, 그렇게만 해서 저마다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그저 트럼프의 뱃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아는 척 하는데, 그거 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트럼프에 대해서 악마화했던 거, 이를테면은 정치인이 되기도 전에 젊은 날에 바람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악마하고 계속 탄핵물을 했던 그런 지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렇게 악마화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칭찬받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성추문으로 말하면은 빌 클린턴의 지퍼게이트, 그거는 백악관 안에서 여비사하고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 정도는 분명히 탄핵거리고 추문거리죠. 하지만 트럼프 경우에는 그때가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안 듣는데, 하여튼 정치도 하기 전에 사업하던 젊은 날에 바람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무슨 가십성 또는 무슨 포르노 잡지처럼 그렇게 계속 악마화했고 그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북미 협상을 하는데, 그 자리에 뜬금없이 볼턴이 나타납니다. 존 볼턴. 코스튬 있죠.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데, 그놈이 이제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었죠. 그런가 하면은 그때 이 미국 조야에서는, 그때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민주당이 더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의회는 굉장히 트럼프가 시달릴 때였어요. 계속 성추문 가지고 탄핵물을 하겠다고 금방 날려버릴 것처럼 해가지고, 트럼프가 볼턴 출연과 더불어서 산통이 깨진 걸로 여기고, 노딜이라고 하죠.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열차 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제회의인데, 북미 협상인데, 김정은이 당했을 모멸감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미국으로서도 백군 국가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노딜을 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참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서만 끝났으면은 그렇게 트럼프를 실없는 사람으로 봐도 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뒤로 트럼프가 다시 38선 휴전선에 와가지고, 한반도 휴전선에 와가지고 문재인 또는 김정은이 3자 협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트럼프를 항상 장사꾼 이렇게 해서 우습게 알고 비웃는데, 그래서 이제 죽은 아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다 계속 알랑방귀 끼고 스페이스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그래가지고 한심을 샀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리고 맨날 관세 올린다 그러면 이제 관세 올려줄 생각하고, 또는 이제 우리도 지금 주둔비 올린다고 이제 주둔비 올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어떤 뭐 꽤 자기는 전문가 있는 사람은 주둔비 올리는 부분만큼 미국의 새로운 그 전략 자산을 사자, 그러니까는 무기를 사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거둬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니까 장사꾼처럼 돼야 하자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은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럼 트럼프가 모든 이야기한 것, 뭐 미국 우선주의 또는 무슨 뭐 관세, 중국 대중 관세 인상, 뭐 외국의 관세로서 그냥 자기들 그 자유 뭡니까 보호무역 하겠다는 거 이런 거 하면은 다 그 미국 표 계산이거든요. 표를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는 트럼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뭐 트럼프하고 누구라도 표가 된다 그러면은 별 그 악마하고도 손잡는 것이 정치꾼들이니까. 근데 트럼프를 알려면 정확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표에 이익도 없고 아무 계산도 없는데 트럼프가 줄곧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에요. 그럼 이거 깨뜨려야 돼요. 왜 그런가? 김정은 좋아해가지고 트럼프가 덕 벌리는 일도 없어요. 김정은은요, 트럼프한테 돈, 달러, 1달러도 버텨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김정은이가 버틸 정도의 돈 같은 것은 트럼프한테는 돈도 아니에요. 트럼프 본인도 부자고 미국도 부자니까. 김정은이 무슨 도움을 줍니까? 근데 왜 김정은을 좋아할까요? 그러면 트럼프를 아는 열쇠는 그거예요. 저는 한미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다 그거는 그 트럼프의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심을 알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김정은을 좋아할까? 그러면 김정은을 좋아해서 트럼프가 얻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되죠. 김정은을 좋아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김정은을 좋아해서 얻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평화주의자 트럼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무슨 뭐 우리가 스텔스기를 아베가 그렇게 많이 사주고 또 우리도 많이 사주면 그게 트럼프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트럼프 주머니에다 더 넣어준다고 해서 뭐 뇌물이 뭐 한두 푼만이 될 것도 아니고 또 효과도 없지만 뭐 미국 그 뭡니까 그 저기 무역 흑자를 많이 내주고 무기를 많이 사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트럼프 저기 한다? 그러면 그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면 트럼프가 한심을 살 거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중에서 뭐 국내 지지율 10%도 안 된 것들이 뭐 미국 가가지고서 자기가 트럼프 만나면은 트럼프한테 금방 뭐 협상을 성공할 것 같이 그렇게 떠버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트럼프가 왜 김정은을 좋아하는가 생각하고, 그럼 김정은한테 좋아해서 트럼프가 얻는 것이 뭔가 생각하면 다가 간단해요. 그럼 트럼프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손에 쥐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든 바이든을 반대로 뒤집는 거는 바이든이 자기를 악마화했고 뭐 바람꾼이고 무슨 뭐 섹스 스캔들이나 들추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뭐 아주 그냥 골탕을 먹였는데 지금 이제 이기 트럼프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완전히 의외고 전부 장악했어요. 이제 옛날 트럼프가 슈퍼 트럼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팍스 트럼프하러 트럼프 태평천하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가장 노리는 것은 북미 수교를 통해서 영원한 자기가 세계 노벨 평화상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왜냐하면은 오바마도요 이란 뭐 그 하고 저기 뭡니까 핵 협상 해가지고서 평화상 손에 쥐었는데 뭡니까 돈으로만 창해됐잖아요. 그 트럼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적어도 완전히 북미 수교를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자기가 노벨 평화상 손에 쥐고 나면 나중에 또 뒤집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자기가 구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뭐 돈도 다 가지고 권력도 2번이나 당선돼가지고 미국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이제 갖고 싶겠습니까? 이 쉬운 것을 모르고서 맨날 지금도 무슨 뭐 미군 주둔비 올려달라고 하면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초보적인 이야기. 우리는 뭐 북미 수교하면 그것이 뭐 그냥 무슨 거의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 일로 생각하죠. 베트남하고 미국은 전쟁해가지고 베트남한테 졌어요. 미국이 졌음에도 베트남하고 수교했잖아요. 북한한테는 미국이 져본 일은 없어요. 무승부였지. 그리고 그것은 벌써 70년 전 이야기예요. 7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북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김정은이 북미 수교하면 뭐 미국한테 뭐 북한이 스텔스기 하나 사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북미 수교하게 되면 노벨 평화상을 질 뿐 아니라 완전히 중국을 견제하는데도 북한까지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전에 김정은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미군 철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김정일이 그랬잖아요. 김대중하고 협상할 때. 북미 간의 사이가 좋아지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차라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북한 입장에서도요. 중국을 견제하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어디입니까? 괌이 아니에요. 오키나와도 아니에요. 평택입니다. 평택은 바로 베이징에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도 평택의 기지가 대중국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것은 필요해요. 왜? 북한이 북미 수교에서 미국이 적국이 아니라면. 그 반대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평택 기지로서도 안심할 수 없는데 북한까지 미국과 우방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베트남 정도로 우방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만한 지렛대가 없죠. 중국은 반대로 북한을 미국의 품 안을 뺏긴다 그러면 중국은 평택 기지로도 불안한데 더 불안할 거예요. 이런 힘의 역학관계를 이해를 하면서 트럼프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뭐 미군 주둔비 막 어떻게 그냥 지금 28,000명 4인 가족하면 10만 명이 넘는 그 평택 식구 막 어떻게 붙잡고 있으려고 그냥 뭐 주둔비 올려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또 되겠지. 어떤 전문가 말 봤더라 뭐 미군 그 신무기를 사주자고요. 그만큼. 그러면 트럼프가 한번 사주면 됐어. 이제 앞으로 내가 말 안 할게. 코너 팔고 또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 정부는 북미 수교하는데 뭔가 거기에 좋은 밑바탕을 까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요. 미군 인원수 간풍은 그렇게 건널 필요 없어요. 미군 인원수는 28,000명이든 10,000명이든 차이가 없어요. 화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미군이 철수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줄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줄려고 하면서 트럼프한테 무슨 그것까지 에어라지 그거 가지고 막 밀당하겠다는 것은요. 작전도 되지도 않고 우선 트럼프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나왔잖아요. 북핵에서 이야기 않잖아요. 오히려 뭐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잖아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트럼프는요.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무슨 뭐 북한하고 뭐 어떻게 그 힘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바이든 그 또는 오바마 정부가 말했던 맨날 무슨 뭡니까 그 힘에 의한 이 인내 작전 뭐 잊어먹었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는 작전 뭐 했다는 거예요. 긴장 유지.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미국 그 네오콘들 군산 복합 체제 폴튼 코스에만 있죠. 그 일단 뭡니까? 미국 무기 산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 공화당 싸움이 아니고요. 그 군산 복합 체제라고 하는 미국의 그 터주들 그네들과 그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백인들이잖아요. 어떤 백인들인가요? 중산층 과거에 무너진 중산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제조 미국이 옛날에는 세계 생산 공장이었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세계 생산 공장이지만 전 세계가 미국 제품으로는 다 60% 이상을 세계가 다 사주고 쓸 때 그 제조업 다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트럼프 찍은 거 아닙니까? 그 전통적인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흑인들도 찍은 거 아니에요. 흑인들도 지금 이번에 해리스도 흑인이었고 오바마도 흑인이었고 그런데 또 민주당이 원래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또 뭐 이민자들 이거 맞죠. 트럼프는 이민자들 오히려 막 추방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색인종들이 트럼프를 더 지지한 건 뭡니까? 자기들이 군산 복합체제라든가 그 터주들, 기득권들에게 밀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해서 그 사람들 여론조사할 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론조사하면 힐러리가 이겼었고 이번에도 해리스가 이기고 그런 여론조사 나왔던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무슨 성추문이나 일으키는 형편없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 떨먹이면서 계속 무슨 패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면서 왜 김정은하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정을 유지할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뭘 줄까?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뭘까? 그거라도 긁어줘야지. 아베처럼 무슨 골 붙이면서 넘어져주고 무슨 그 스텔스기나 사주고 그래갖고 몇 대 샀는데 몇 대는 추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 추락하면 돈이 한두 푼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밑반동이 물 붙자고요? 이미 바이든한테 윤석이라 밑반동이 물 부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다 부도되어버렸는데 또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자고요? 트럼프한테 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고 그것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중요한 거는 북미 수교를 트럼프는 분명히 바랄 겁니다. 지금도 절대로 트럼프는 자기 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도 계속 김정은과 우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해봐요. 트럼프가 김정은 좋아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무슨 표를 얻겠습니까? 무슨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노벨 평화상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차기 정부는 우리 한국 차기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바랍니다.